식단이 근데 왜 힘드셨어요? 아, 되게 식단이 왜 힘들어했던 힘드셨어요? 이유는? 중요한 질문. 자제가 안 될까봐 엄청 극단적인 식단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런 소스 같은 네. 거를 아. 사용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입이 터지겠다 싶어서. 안녕하세요, 살빼라맨입니다. 자, 최근 GPT님의 헬스게이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GPT님이 직접 코칭을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이름부터가 헬스게이트. 자, 원래는 헬게이트, 즉 지옥문이죠. 자, 이거의 패러디인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강력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질다 싶은 그런 티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해병대식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자, 이 헬스게이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좀 3화를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번 영상도 GPT님의 허가를 받아서 제작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GPT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전 그 라면 영상 올릴 때부터 되게 많이 봤었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운동 넷,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집중해. 어디가 자꾸 집중. 왜 집중. 그러는 거야 대체? 에? 왜 자꾸 눈을 감아? 내가 운동할 때 눈 뜨라고 했죠. 제가 혼자 운동할 때 자주 하던 습관인데 좀 어. 힘들다 싶으면 눈을 감아서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해요. 눈 뜨고 다 왔어. 뒤쳐지지 마. 눈 떠. 저도 모르게 나도 감고 아. 싶지 않은데 좀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되니까 눈 감지 말고 눈 떠요. 이게 운동할 때 눈 뜨고 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눈 감는 게 그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잠시 좀 잊어보려는 거죠. 잠시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눈 감고 하다 보면 약간 횟수만 채우는,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횟수만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운동 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왜 자꾸 눈 떠라고 하냐, 사람이 힘들다는데 눈을 떠야 효과도 있고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네.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6 엉덩이 올려. 1 땡. 그렇지. 자세 나오잖아. 왜 처음부터 요령을 부려? 다시 해. 다시 해. 3 2 1 모질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진짜 해병대처럼 하시네요. 좀더 잘 됐으면 네. 하는 바람에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자, 지금 약간 조금 이제 GPT님이 좀 모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환자분들의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 이런 것들을 약간 자기가 못했던 것들, 단점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좀 자기 합리화를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직시하지 않고 좀 넘어가려는 경향성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GPT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일반인 지원자분들 받아서 제한된 시간 안에 45일 안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서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게 또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모질게 하더라도 약간 이게 해병대 감성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좀 더 더해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어떠세요? 솔직하게. 먹을만? 별로죠. 내가 사실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지금 사실 다이어트 하면 본인들이 절 싫어하지 않는 거고 별로 배 안 고픈 거예요. 먹기 싫다는 마인드가 지금 드는 순간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음식 차려준 사람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죄송했어요. 전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 줄 몰랐는데 아차 싶었어요. 배가 불렀구나. 사실 화 정말 많이 났어요. 아침 안 먹는 모습. 화가 많이 다이어트 하겠다는 나셨구나. 사람들의 의지인가? 네. 그때 요리를 해주시네? 일로 오세요. 어? 네. 사실 아침에 좀 제가 오트밀 드리면서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 아, 베이글. 베이글을. 베이글.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아직 이 정도는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맛있다고 느낄 사람들은 아니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다이어트 요리 교실을 시작하게 됐어요. GPT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굉장한 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주셨다가 좀 이렇게 실망하니까 좀 이렇게 상처를 약간 좀 화가 좀 나셨어요. 예.
그랬다가 또 약간 츤데레 타입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거로 맛있다고 느낄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 말씀이 진짜 좀 저도 좀 와닿긴 한데, 이게 임상 볼 때 저도 좀 많이 느끼긴 해요. 이게 이제 환자들한테 저도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좀 다 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무덤덤해지긴 했습니다. 뭐 이게 애초에 그게 뭐 다 되실 거였으면 뭐 저한테 오진 않으셨겠죠. 예. 그래서 요새는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설득을 좀 한번 또 해보는 편이에요. 레시피까지 싹 최대한 나오네요. 씹는 식감을 위해서 세게는 안 하고 센 불로 해서 잠깐만 해요. 코팅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채소는 센 불로 잠깐만.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요. 베이글을. 베이글도 구워서. 정신 차리세요. 그렇죠. 구우면 더 자, 맛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추가로 베이글에 닭가슴살 올리고, 거기 양배추 올리고, 케첩. 네. 좋습니다. 자, 점심으로 베이글을 드셨는데요. 이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빵에 대해서 영상 올린 적도 있지만, 어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빵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딱 당질만 있고 지방이 좀 거의 없죠. 자, 거기에 채소로 식감도 채워주고, 이 식이섬유도 채워주고, 이렇게 좀 포만감도 주고, 이게 채소를 채운 다음에 자, 위에다가 닭가슴살로 또 단백질, 거기에 이제 활용점정으로 케첩을 좀 뿌리셨는데, 이 케첩 같은 경우에는 당질이나 칼로리가 적은 제품들도 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구해서 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식단 굉장히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뭐 아침에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좀 일반인 분들이 오래 하려면 아무래도 좀 아침에 했던 좀 강력한 식단보다는 좀 이렇게 점심 같은 약간 좀 절제를 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이런 일반식의 좀 비슷한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 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좀 듭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 숙주볶음입니다. 아이고, 닭가슴살 숙주볶음. 허허. 그냥 겉에만 그냥 코팅해준다는 개념으로. 닭가슴살 대신 소고기 넣어주세요. 소고기? 오케이. 소고기 오케이. 예, 굴 소스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넣었었던 케찹. 굴소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되게 저칼로리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적당량의 소금,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완전 저염으로 먹는 것은 강력하게 비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도 올 수 있고 운동 수행 능력도 저하되고. 자, 닭가슴살 숙주볶음도 나오는데요. 메뉴 정말 좋고요. 그 이제 물어보시는데 기름도 써도 되냐고.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코팅만 살짝 할 정도로 아주 살짝만 썼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기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기름을 좀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방이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쓰시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소고기 써도 되냐고 하시는데 당연히 되죠. 근데 이왕이면 소고기 쪽에서 좀 더 지방이 적은 쪽을 쓰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소고기보다 닭고기가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거냐에 따라 뭐 닭고기 쓰시면 제일 좋지만 소고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돼지고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 뭐든지 적당량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무 그거를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좀 이게 입이 터지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살 빼는 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대체품을 찾든지 아니면 좀 적당량만 먹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적당량을 먹으면 뭐든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분명히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셔야 됩니다. 총 식단에서 한 50% 정도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맞고요. 탄수화물을 아예 빼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뭐 탈모라든지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염, 무염 다이어트도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소금 자체로는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오히려 아예 없애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오히려 살도 더 안 빠질 수도 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소금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염, 무염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적당량은 드셔주시면 당연히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뭐 리액션 한 게 아니라 그냥 찐텐이에요. 그냥 쌉 찐텐. 다이어트를 하면은 야채 특유의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완전 그냥 황홀한 맛이었어요. 씹는 식감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채소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다. 이게 정말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가끔 이제 채소 싫어해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렇게 좀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생리적으로 정말 채소가 싫어가지고 뭐 채소 먹기만 하면 토한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이어트 하면서 채소 맛도 좀 느껴보고 그게 좀 익숙해져야 나중에 유지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식단이 근데 왜 힘드셨어요? 아, 식단이 왜 힘들어했던 힘드셨어요? 이유는? 중요한 질문. 자제가 안 될까봐 엄청 극단적인 식단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좀 더 효과가 빨리 오고 눈에 보이기. 다이어트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된다. 내가 힘든 아하. 만큼 살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서 그래서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토했어요, 제가. 몇 끼마다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먹을 때 빼고. 네. 근데 지금도 약간 폭식하고 그 다음날 굶고 막 이러는 건 가끔 있어요. 저는 이런 소스 같은 네. 거를 아. 사용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입이 터지겠다 싶어서 음식 입이 먹으면서 이거 터지겠다. 먹어도 돼요 하는 그런 뉘앙스이긴 했어요. 보면서 안타까웠죠. 여태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있었나. 자, 이거 너무 좀 안타깝죠. 정말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절식, 폭식 사이클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살찔까봐 절식, 그 아예 안 먹고 이제 굶는 거죠. 무작정 참았다가, 근데 결국엔 입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식이 돼서 입 터지면서 와장창 먹는 거죠. 그럼 또 후회하고 뭔가 뭐 이렇게 뭐 토를 할 수도 있고 다음날 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펄징, 정화까지 한 다음에 또 다시 절식하고 폭식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빨리 오고 눈에 보인다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조삼모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2개월 동안 200만 원씩 돈을 받으면 연봉 2,4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다이어트라 치고, 사실 굶는 다이어트는 뭐냐면은 막 야간 당직까지 서가면서 막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이제 300 정도를 버는 겁니다. 당장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6개월 딱 해보세요. 몸이 상해서 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월은 쉬셔야 돼. 곱하기 300 하면 1,800만 원. 결국에는 그냥 200만 원씩 12개월 번 것보다 덜 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가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조건 참지 말고 스마트하게 뭐 대체를 하든지 어느 정도 적당량만 드시든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인내력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그 어떤 사람도 계속 참기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계속 참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일반인이 아니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자, 일반인 수준에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안 하고 싶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고 안 먹는 그런 걸 절대 안 하셔야 되고요. 뭘 하셔야 되냐? 하루 세끼 제 시간에 딱딱 드시고 간식, 야식 같은 거 일체 드시지 않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 몸에 제 시간에 딱딱 음식이 들어오고 엉뚱한 걸 안 먹어야 우리 몸이 가짜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진짜 배고픔을 알게 돼서 제 시간에 딱 정해진 만큼만 먹게 되고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먹어도 살이 빠졌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면은 나가서도 충분히 그런 이거 먹고 살찌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없이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다. 생각보다 그렇게 귀찮지 않거든요. 꾸준히 이런 좀 러프한 느낌의 식단은 계속 내가 만들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좀 단어 선택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러프한 느낌.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칼로리, 영양소만 다 따지면서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대충 요 정도 맞춰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이어트를 자꾸 이제 단거리 달리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이어트는 좀 장거리 마라톤에 좀 더 가까운 종목입니다. 잠깐 굶어가지고 막 빨리 빼고 막 이렇게 결과는 빨리 맛보고 싶고 그러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가 아닌 DIE 어트, 죽는 다이어트입니다. 자, 이런 안 좋은 걸 반복할수록 웨이트 사이클링이 심해져가지고 살은 요요가 반복할수록 조금씩 더 찌고, 그리고 살이 또 빠질 때도 몸이 자꾸 기아 모드에 들어가서 잘 안 빠지고, 이런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그럼 일반식 다이어트 식단을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 살 빼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세끼 제 시간에 딱딱 드시고 간식, 야식을 일체 드시지 마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식욕 조절도 도와주고 딴 걸 안 먹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엉뚱한 음식을 집어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세 끼만 딱 먹고 다른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이게 간헐적 단식,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거의 12대 12에 가깝게 그렇게 좀 되시겠죠. 2번, 전체 음식의 50%는 탄수화물, 25%는 단백질, 25%는 지방.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요 음식은 요 정도가 탄수화물, 대충 요 정도니까 이 정도 하면은 대강 요 비율 맞겠다. 그런 식으로 러프하게 그냥 가시면 되세요. 막 엄청 자세하게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이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먹고 싶은 것들을 무작정 참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적당량만 드시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다이어트도 좀 영악하게 해야지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자, 이게 조절하면서 먹는 것도 결국 훈련입니다. 내가 뭐 귀찮거나 뭐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적당량 먹는 습관을 안 들이고 훈련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하다 보면 결국 다이어트 유지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적절히 먹어줘야 내가 입이 터져서 폭식하는 거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이 정도 원칙 지켜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이어트 막 정말 어렵네? 그냥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쉽게 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GPT님 헬스게이트 3화를 좀 리뷰해봤고요. 저는 정말 재밌고 좀 배울 점도 많은 영상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너무 참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먹으면서 하자든지 일반식 이렇게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앞에 운동 영상에도 좀 배울 게 많았고요. 자, 그리고 코칭을 해주시는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혼자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코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좀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도 한 리뷰 논문을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유지도 잘 되고 감량도 좀 더 잘 됐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막 혼자 하기 너무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헬스게이트 보실 때 이 지원자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어떤 인생을 좀 바꾸려는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그냥 강한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딱 헬스게이트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실 때도 일반적인 그냥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고, 그게 아니고 뭐 나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해가지고 뭔가 좀 타이트한 변화를 원한다.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좀 더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보실 때 이런 상황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건강한 길은 나 혼자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